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귀족 ETF는 국내 주식시장 최초로 상장되는 미국 배당귀족 ETF입니다. 이 ETF는 아직 상장 전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5월 17일에 상장되는 신상 ETF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당귀족 ETF의 특징과 투자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루었으니 투자하시기 전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ETF의 이름에 배당귀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ETF는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예요. 뒤에 지수 산출 방식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배당이 아니라 배당귀족이잖아요. 배당금을 25년 이상 연속으로 아주 오랫동안 증가시킨 기업을 배당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당귀족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특히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배당금은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에서 이익이 잘 발생할 때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배당금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도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주가 하락기에는 주가는 하락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를 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최근 3번의 위기 상황에서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다른 ETF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타이거 배당귀족 ETF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상장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ETF와 같은 지수를 따르는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 NOBL 노블이라고 있어요. 해외 전용 MTS에서 노블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노블은 상장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노블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배당귀족 ETF의 과거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볼게요. 파란색 그래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노블, 그리고 검정색은 제가 얼마 전에 주가 방어도 잘하고 상승도 잘하는 월배당 ETF로 CDC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CDC ETF의 주가 흐름이에요. 만약 CDC ETF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면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이때 SPY는 17.1%를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 방어를 잘하는 CDC도 이때 15%가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노블은 13.4% 하락에 그치면서 이때는 가장 주가 방어를 잘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때인데요. 이때 노블의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35.01% 하락했고요. 그 다음 SPY는 32.05%, CDC는 17.33% 하락했어요. 마지막으로 올해도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SPY의 주가는 16.2% 하락했고 노블은 SPY보다 10% 정도 덜 빠지면서 7.6% 하락에 그쳤죠. 그런데 CDC는 0.8% 오히려 상승하면서 올해 CDC ETF가 주가 방어를 참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리해보면 최근 3번의 주식시장의 위기에서 코로나19 때를 제외한 2번 SPY보다 더 나은 성과를 노블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상승기를 지나 현재까지의 주가 성과는 어떨까요? SPY는 이 기간 동안에 34.06% 상승했고요. 노블은 34.46%, CDC는 61.62% 상승했어요. 그리고 기간을 좀 더 늘려서 1990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0년 동안의 장기 성과를 S&P 500 지수와 비교하면 배당귀족 지수가 S&P보다 약 30% 이상 더 나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단기 성과는 S&P 500과 노블이 비슷하지만 30년이 넘는 장기간의 성과로 보면 노블이 더 좋았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부터는 배당금을 확인해 볼 텐데요. 노블은 분기 배당 ETF예요. 이렇게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타이거 배당귀족 ETF도 분기 배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아직 상장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를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귀족 ETF답게 꾸준한 배당금 상승이 강점인 ETF인데요. 2014년 이후로 배당 컷이 2번 있었지만 2017년에 3.05%, 2019년에 0.42% 정도라서 거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배당금이 크게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12.8%의 높은 수준의 배당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성장하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ETF이고요. 다음은 지수 산출 방식이에요. 우선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이상 주당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30억 달러 이상 조건과 3개월 평균 거래 대금이 50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이 있는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또 거래량이 적어서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를 받아서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는 투자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섹터별 구성은 30%로 제한을 해서 특정 섹터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구성을 편입하는 비율이 동일가중 방식이라서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을 계속 똑같이 맞춰줘요. 따라서 특정 섹터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 치우친 투자를 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수산출 방식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지수산출 방식에서 배당금과 관련된 내용이 과거 배당금 지급 이력만 가지고 산출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과거에 이렇게 오랫동안 배당금을 잘 지급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배당금을 잘 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이 배당금을 줄이면 주가가 훨씬 크게 하락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증가할 것에 대한 예측치 같은 이런 지표들이 활용되지는 않고 과거 지표로만 지수가 산출된다는 점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섹터 비중을 S&P 500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S&P 500과 투자 섹터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 편한 개미님들이시라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는 기술주, 그러니까 정보기술 섹터의 비중이 24.73%로 가장 높고요. 배당귀족 ETF는 상대적으로 방어소비재와 산업재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배당금을 잘 늘려온 기업들이 많은 이런 방어소비재나 산업재 섹터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 종목을 보실 텐데요. 어차피 동일가중 방식이라서 보유 종목 상위 종목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유 종목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우선 왼쪽에 보시는 표는 연속 배당기간 표인데요. 3M은 59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배당금을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개별 배당주로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에브비도 49년 동안 배당금을 연속으로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30년 넘게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 14개나 포함하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시장 점유율인데요.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이 이익을 잘 만들어낸다고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었죠.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건 기업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가격 결정력이 높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당귀족 ETF에서는 펩시나 월마트, P&G처럼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주가가 잘 견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현황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귀족 ETF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이고요. 종목 코드는 429000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정식 명칭은 긴데요. NOBL, 노블, 이렇게만 검색을 하셔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운용사는 각각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프로셰어스인데요. 프로셰어스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운용 규모가 꽤 큰 자산운용사 라고 볼 수 있고요. 상장일은 타이거 ETF는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을 하고요. 노블은 2013년에 상장을 해서 제가 과거 데이터는 이 노블을 갖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수는 둘 다 25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총 비용은 둘 다 약간 높은 편이에요. 타이거 ETF는 총 보수가 0.25%로 낮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기타 비용이 추가되면 아마 노블의 0.35%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노블의 총 비용도 0.35%로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에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할 때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 노출형이냐 환 해지형이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타이거 ETF는 환 노출형 ETF이고요. 그리고 노블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환율의 변동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환 노출형 ETF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타이거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노블도 장기간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배당 수익률 자체는 2%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최종 단계인데요. 투자 포인트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 여러 위기에서 비교적 S&P 500보다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것이 좋았고요. 또 오랫동안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상장한 이래로 배당금이 높은 수준으로 계속 성장해온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섹터 비중도 S&P 500과 많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S&P 500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노블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특정 섹터에 지나치게 편중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총 비용이 높은 편이라서 장기 성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배당 ETF 치곤 배당 수익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당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려해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수 산출 방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배당금만을 갖고 선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래에도 계속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수치로만 종목을 선별하는 이 부분이 약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참 많이 뒤숭숭해서 많은 분들께서 처음 계획과는 달리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맘편한 개미님들과 오랫동안 함께 가기 위해서 맘편한 ETF 투자 카페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오랫동안 가는 것은 어떨까요? 고정 댓글로 카페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여기서 함께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